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오랜만에 오니 QNC 한번 봅시다. 최근에 오니 QNC를 봐야 될 이유는 이제 가장 레거시 제품인 랜드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랜드 관련 종목들이 툭툭 치고 올라오는데, 첫째 이제 전공정 장비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소재와 부품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데, 소재와 부품 중에서 좀 살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오니 QNC가 가장 눈에 들어와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동사에 대한 목표 가격을 우리가 얼마로 정해야 될 것인가, 그 향후의 동사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점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안한 게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이제 발생을 했죠. 일요일 어제 오전인데 계속 주말 내내 전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하고 다음 이란이 이 전쟁이 붙은 거죠.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갈지 단기적으로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의 접근도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스라엘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네타냐후가 이제는 하마스에 대해서도 뭐 박살을 내놨으니까 배후인 이란에 대해서도 박살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이 모든 게 미국의 리더십이 약해진 상태이죠. 선거를 앞두고 어느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기가 여기서 치고 나가면 미국이 자기들을 건들지를 못할 것이다, 이 생각 하나하고, 두 번째, 이렇게 전쟁이 치고 나면 결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 트럼프가 이긴다면 자기들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다, 선거가 끝났을 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깔고, 세 번째로 국내에 취약한 네타냐후에 대한 그러한 정권의 기반들, 여러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전쟁의 문제로 해결해가면서 해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전략적 차원의 전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보다는 질질 끌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자존심과 자존심이 붙으면 오래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들이 중동의 다른 국가의 참전 여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가 상승이 글로벌 시장을 박살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과 CPI가 연결되고 굉장히 성장주에 대해서 충격적인 모습을 가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오니 QNC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바로 산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좀 더 기다렸다가 적정 가격 아래에 놓으면 사는 전략을 추천해 줄 수가, 고려하고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동사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는 현재 시총이 8,714억까지 왔다. 그렇다면 목표는 당연히 1조가 되겠죠. 이럴 때는 마디 가격인 1조가 동사의 시총 목표이다. 33,000, 약 4만원 정도 되면 1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는 모습도 긍정적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수급상을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더 많았죠. 매도하다가 최근에 살짝 사고, 국내 기관은 반대입니다. 매수가 길고 매도가 짧고, 매수가 길고 매도가 짧은 모습. 그래서 동사와 같은 종목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미리 선반영되는 측면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수급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핵심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참전을 해주느냐, 여기에 불나방처럼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참전을 또한 해주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우리 카페 친구들은 반도체 8대 공정을 달달달 외울 정도인데, 산화, 증착, 연마, 세정, 포토, 식각, 이게 이제 전공정이고, 후공정은 이온주, 열처리, 전공정 검사, 자르고 패키징하고 또 검사, 이게 후공정인데, 그동안 HBM이 약간 후공정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랐다. 아무래도 분량을 잡기 위한 것들, 수율을 잡기 위한 것들인데, 이제 이러한 시장이 1차 지나가고, 이제 랜드가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전공정 증착 장비들이 먼저 많이 올라가죠. 오닉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이러한 AL 원착 증착 장비, 최근은 테스까지 올라가더라고요. PCB 장비까지, 이러한 장비들이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세정, 포토에서는 이제 PSK, 이런 동진세미켄, 이런 것들이 SNS텍, 이러한 장비들, 주요 장비들이 올라가는데, 세정 장비 중에서 오니 QS는 세정과 코팅 관련된 장비이다. 이러한 장비와 관련된 소모품,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매출액을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쿼츠, 석영인을 쿼츠라고 그러죠. 32.2%, 뭔가 유리,
공업용 유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정장비 10.2, 다음에 세라믹, 세가 아니라 세라믹이죠. 세라믹이 2.3, 그 다음에 의료기기 램프 관련 게 0.6, 그 다음에 자회사 모멘티브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 이 회사가 쿼츠 석영을 가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모멘티브에서 매출액이 54.8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결국 동사는 쿼츠하고 세정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사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에 매수한 인수한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멘티브는 어떤 회사이냐? 세계 3위 무엇 실리콘 관련 기업이군요. 석영 관련 기업이 아니라 실리콘 관련 기업이군요. 제가 앞에 석영이라고 했는데 실리콘 관련 기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실리콘과 석영유리 매출 비중이 8대1로 되었다. 석영도 하네요. 실리콘이 8, 석영유리가 8, 2. 실리콘 부분은 KCC가 가져갔고 동사는 석영유리 이르는 오니 QNC가 2019년 4월에 인수를 했다. 결국은 유리 관련 기업을 동사가 분리해서 인수를 해서 유리 관련 기업이다. 석영 관련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멘티브는 전기 용융 방식으로 합성 및 일반 석유 유리를 대형 인곳, 튜브, 막대 등으로 제조해서 공급하는 회사이다. 이 모멘트는 전기로 용융한다. 녹이는 것 같아요. 녹여가지고 뭔가를 또 합성해서 일반 석영 유리를 대형 인곳, 직경 72mm, 높이 21mm, 다음 튜브, 직경 600mm, 막대 직경 50mm 이러한 기본적으로 어디 반도체 같은 소자에 쓰일 수 있는 제품에 쓰일 수 있는 유리 관련 기업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원재료를 납품한 회사가 바로 모멘티브라는 회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동사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석영유리란 뭐냐? 석영유리는 SiO2로 만들어진 고순도 특수유리로 쿼츠 글래스, 버추러스 실리카, 실리카 글래스, 펄시드 실리카, 퍼시드 쿼츠, 신세틱 퍼시드 실리카 등을 불리며 쿼츠 결정과 화학적인 성분은 같지만 결정 구조가 아닌 불규칙한 구조, 즉 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업용 유리가 석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이 용융해서 만드는 석영 유리가 있고 합성해서 만든 석영 유리가 있다. 동사는 바로 용융해서 석영 유리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다. 천연 수정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사가 만든 석영 유리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고유한 낮은 열팽창계수, 유리가 열팽창계수가 낮죠. 높은 자외선 투과율, 화학적 안정성 등으로 인해서 광섬유에 사용되고 전열기, 우주항공기, 내화물 등 그다음 반도체 공정 등에서 이 석영유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주로 사용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며 그 밖에 광학유리, 태양전지, 실리콘 인got 제조용 도가니 등에도 석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분포를 만드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산화, 확산, 식각, 이온지, 화학증창에서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송하는 용기에 주로 석영, 이걸 쿼츠라 그러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게 바로 석영이다. 여기에 관련된 기본 소재를 만들어주는 게 모멘티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 부품에 이렇게 웨이퍼를 담을 수 있는 외부에 웨이퍼가 뭔가 그 이물질의 침투를 막을 수 있게 만들어진 용기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지금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 부품을 만드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제조 공정의 산화 공정, 확산 공정, 식각, 이온주의, 화학 증착 공정에서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해서 이송해주는 용기다. 이게 바로 동사가 만들어진 주요 제품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우리 EUV 공정을 할 때 이렇게 석영 기판 위에다가 반도체 회로들을 그리죠. 포토 마스크는 유리 기판 위에 반도체 회로를 형성한 것으로 포토 마스크를 올린 후 빛을 쬐면 웨이퍼 위에 바른 포토 레지스터 빛에 반영되어 회로가 반사한다. 즉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필수 소재이다. 낮은 열팽창 계수와 높은 자외선 투과율 물성이 있어서 주로 포토 마스크에 블랭크 마스크와 포토 마스크에 사용되는 게 이 석영 기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석영의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거, 다음에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데 바로 석영이 사용되고 있다. 석영 유리가, 쿼츠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업용 석영의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냐? 2018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5억 2천만 달러. 이 중 한국이 18.9%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더 훨씬 커졌겠죠. 국내 소재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기업들만 존재해 석영 유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아까 천연 석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영영해서 쓰는 거죠. 반도체용 수요가 전체의 57.4%를 차지하며 정밀 가공용이 41.7%, 실험용 외 기타 용도로 0.9%를 차지하고 있다. 석영유리의 최대의 산업인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라서 석영유리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유리는 세계적으로 소수 회사가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고순도 합성 석유 제품의 경우 일본의 시네츠 쿼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의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네츠 쿼츠라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사서 이제 시장에 쫓아가는 거죠. 네, 기술력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다. 일본 시네츠가 대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동사의 우리 투자 포인트는 뭐냐? 2024년에는 부품 밸류 체인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2024년 반도체 사이클 회복을 통해서 상저하고 주가가 상저하고 또 주가는 상고하고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실적은 상저하고 주가는 상고하고 네, 실적은 상저하고 있는데 주가는 먼저 선반영돼서 상으로 올라가고 또 하에 또 한 번 올라가는 상고하고의 비율을 유지한다. 실적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IT 수요 개선에 따라서 고객사 가동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제품 다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사 포트폴리오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2024년. 이는 2024년 실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이다. 가동률 상승하고 그 다음에 쿼츠가 사용되는 그러한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두 가지 주요 포인트이다. 주요 제품인 쿼츠의 경우 분기 매출은 계단식 하향 조정이 나타나 2024년 2269억을 기록을 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수요 개선에 따라서 주요 고객사 가동률 상승 예상으로 매출액이 다시 반등을 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2024년에 YY로 또는 QOQ로도 동방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실적 저점도 2023년 4분기였다는 거죠. 그러나 2024년에는 쿼츠 매출액은 2679억, YOY로 18%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자회사 모멘티브 실적이 아주 눈에 띄게 성장해서 올라오는 모습은 반가운 것이죠. 모멘티브는 2021년 실적 턴라운드 이후 꾸준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모멘티브 성장 모멘텀도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동사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 회복과 동시에 수요처 다변화도 동사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모멘티브 영업이익은 732억 원으로 YY로 22%나 상승하는 그러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반도체에서는 주로 후공정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전공정 증착 장비 같은 전공정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인데 부품은 아직 아닐까? 아니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타임인가? 여기에 대한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부품도 반등을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 때문에 오니큐엔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AI 시장이 개화되고 HBM 투자가 확대되고 관련 밸류 체인으로 주가 랠리가 1차 이어졌죠.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경우 기존 IT 수요 둔화 구간 속에서 D램 및 낸드의 가동률 하향 및 재고 조정으로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닥이죠. 다만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며 비메모리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은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비메모리한 캐파 증설 효과도 본격적으로 올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사이클 회복 및 설비 투자 확대 구간 속에 부품주가 내일이 될 것으로 기대되게 해볼 그런 포인트다라고 지금 연초에 1분기에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반도체 수요 회복이 기대되게 됨에 따라서 연결 영업이익은 1061억까지도 예상이 된 거 있습니다. YY로 27%나 상승하는 그러한 실적 상승이 드디어 동사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이게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모멘티브가 작년에는 4,450억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4,840억, 심지어는 5천억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작년에는 840억, 올해는 900억에서 아까 말한 1,025억까지, 1,050억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동사는 지금 시총이 8,714억인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1조를 한번 찍을 것이다. 네, 목표는 4만 원이다. 이렇게 시장의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오늘 새벽에 터진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지금 사지 말고 3만 원 이하 때까지 기다려라. 3만 원이 깨지면 매수를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네, 카페 치고 들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입니다. 한번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물린 종목 속에서 헤매우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리딩하고 이런 종목이 이런 회사가 아니죠. 제 이 유튜브도 보시겠지만 기초와 기본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유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니 QNC 이제는 소모품들을 한번 볼 때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낸드의 가격 상승이 동사와 관련된 기업들의 바닥을 V자로 쭉쭉 올라갈 수는 없지만 충분히 전고점을 뚫고 적정 수익률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